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 그 독서법에 대해서 이게 속독이냐 정독이냐 양적 독서냐 질적 독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질적 독서가 맞다라고 보는데 그 이거를 저는 이제 그런 속독 정독 양적 독서냐 질적 독서냐라는 하는 개념보다 저는 지혜 독서냐 재능 독서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지혜 독서는 질적 독서가 맞는 거예요. 계속 그거를 신앙이 있으면 신앙적인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인문학 텍스트라든지 그런 중심이 되는 걸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같은 책을 곱씹고 아니면 같은 주제를 곱씹고 반복하면서 더 깊이를 더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. 근데 재능에 관련된 거는 양적 독서가 맞을 수가 있죠. 내가 만약에 뭐 만들고나 뭐 코딩이나 컴퓨터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처음 이제 기초적인 단계로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뭐 위인이나 뭐 그런 사람 전기 같은 것도 좀 읽고 그런 분야에서 어떤 게 있다는 걸 좀 알아가지고 또 새로운 책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렇게 양쪽으로 계속 넓혀가는 건 이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독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지혜 독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그냥 무조건 몇 권을 읽어야 된다. 뭐 그다음에 지수, 렉사일 지수, 뭐 영어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떤 지수에 있는 몇 책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 같은 데서 좀 얘기하지만 학습 만화를 보는 거, 그 뭔가 자기의 사고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몰입 독서가 아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독서 그런 독서를 너무 양적 독서로 밀어붙이는 게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. 그걸 이제 잘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뭐 유태인들 하브루타라든지 아니면 역사 하브루타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. 그거를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. 계속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복된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 재능 독서적인 본인의 진로적성과 관련된 그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로서 계속 그걸 파괴하면 돼요. 거기서 계속 가지를 치게 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그 뭐 거를 이어나가게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재능 독서 사례로 그런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 피드백이 온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 학생인데 이 학생이 도서관에 가서 읽는 책이 다 판타지 소설 아니면 그 로맨틱 소설 뭐 그런 뭐 샤방샤방한 그런 소설만 계속 골라서 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 너무 걱정되는 거야. 얘가 조금 Y 과학 같은 것도 좀 읽고 좀 역사도 좀 읽고 뭔가 이렇게 주제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한 가지 주제만 그렇게 읽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가 됐는데 제가 이제 재능 독서라든지 지혜 독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좀 몰입 독서를 할 수 있는 거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좀 여러 가지 강연한 거라든지 책 같은 거 쓴 그 칼럼 같은 거 쓴 거 보고 허용해 주기로 했대요. 그냥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허용의 저기는 우선 지혜 독서의 공간은 부모하고 마련된 게 있어야 돼요. 같은 주제로 해서 같이 보는 그런 지혜 독서적인 공간이 있고 재능 독서적인 거에서는 굳이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쭉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쭉 가게 해줬더니 요즘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글을 쓰기 시작했어. 4학년인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. 지금은 굉장히 아주 좀 얕은 단계에 좀 유치한 적인데 점점 그러고 하고 뭐 필사를 좀 하려고 그러고 좋은 글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한 계속 책을 초등 3, 4학년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한 100권 이상 읽으면 대충 어떤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비슷비슷한 게 보이잖아요. 이걸 그럼 어느 정도 이제 100권 정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. 나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? 제가 원래는 영어 가르치고 영어 문제지를 만들거나 뭐 단어 책 같은 거 그런 것만 쓰다가 단행본을 내게 된 계기가 양재나비 독서 모임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한 1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하면서 100권 정도 제가 책을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으면 나도 책을 하나 써볼 수 있지 않을까? 영어라든지 뭐 이 주제로 해서 그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. 근데 얘는 지금 3, 4학년인데 벌써 그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분야로 지금 계속 갈 수 있게 뭐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초등학교 레벨에서도 본인이 재능이 드러날 수 있는 주제는 계속 깊이 뭔가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진로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그러거든요. 도서관에 가서 애가 한 2, 3년 동안, 1, 2년 동안 무슨 책을 뽑아오는지 그냥 리스트업만 하라고. 그거에 대해서 참견하고 간섭하면서 너 맨날 왜 이런 책만 봐. 모두 보고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하지 마.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
그 아이가 계속 뽑아오는 책을 리스트업만 해도 진로 적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통 보거든요. 자, 그러니까 더 재미있고 잘 읽히고 지식이 축적되면 더 빨리 읽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드러나거든요. 그러니까 재능 독서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, 그게 아니라 이제 지혜 독서, 그런다고 해서 이제 뭐 얘가 뭐 로봇만 잘 만든다든지 뭐 그다음에 게임만 뭐 잘한다든지 드론만 잘한다든지 뭐 이러면 뭐가 사실 그 재능만 있는 거잖아요. 그 덕과 인성과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부모랑 같이 가정에서 지혜 독서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. 그 지혜 독서가 돼야 되는 주제는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책을 계속 곱씹듯이 반복해서 하고 점점 깊이를 해 나가는 거죠, 사실은. 그런 부분에 좀 독서의 방향성이 좀 옳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한번 두 번째 주제는 말씀을 드리고요.